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통장에 10억 원이 있다면 노후는 행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으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돈은 곧 안정이었고, 돈은 곧 미래였으며, 돈은 곧 가족을 지키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돈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비슷한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세대는 자신을 위해 살아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살았고, 배우자를 위해 살았고,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하면 가족을 챙기느라 또 바빴습니다. 월급날이 오면 기쁘기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대출금은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아이 학원비는 얼마가 필요한지, 부모님 병원비는 괜찮은지 계산하느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내 돈 같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갈 곳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노력했고, 가족에게 부족한 가장이 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출근했고, 몸이 아픈 날에도 일을 쉬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조차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걱정할까봐, 약한 모습을 보일까봐 참아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행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노후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는 편안해질 것이라고. 지금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믿음 하나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바라던 은퇴가 찾아왔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었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날 회사 동료들이 꽃다발을 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만 해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던 연락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라지고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한 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자신의 꿈도 포기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도 아이들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공했을 때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전처럼 북적거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 모임도 짧아졌습니다. 손주들은 바쁘고 자녀들도 바쁩니다. 영상통화 한 번으로 안부를 대신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은 그대로인데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문득 눈물이 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허전했습니다. 그저 쓸쓸했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해야 할 책임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일까? 나는 부족함 없이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것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노년의 진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고 싶은 여행도 미뤘고 사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노후만큼은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 상당수가 젊은 시절 우리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자녀들도 모두 잘 성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후회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 예약 시간보다 한참 먼저 도착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떤 노인은 아들과 함께 왔고 어떤 노인은 딸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 이야기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 의자는 비어 있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고 함께 올 사람도 없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병원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기다려줄 사람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냉장고도 가득 차 있고 생활에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식탁 건너편 의자는 비어 있습니다. TV 소리만 집안에 울리고 있습니다. 한 숟가락 먹고 또 한 숟가락 먹지만 이상하게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생활은 풍족한데 삶은 쓸쓸합니다. 이런 감정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출근해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생깁니다. 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들과 연락이 끊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은 돈이었는데 정작 내가 놓친 것은 사람이었구나.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노인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노후 자산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을 돈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분명 힘든 문제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고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삶은 더욱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노년층을 연구한 전문가들이나 실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노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가난한 통장이 아니라 비어있는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는 것보다 평범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때 더 행복했던 기억 말입니다. 비싼 여행보다 좋은 사람과 함께했던 여행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경험 말입니다. 결국 사람의 행복은 돈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오랫동안 돈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관계에 투자할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은 차곡차곡 모았지만 사람은 차곡차곡 멀어졌습니다. 통장은 채워졌지만 관계는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년이 되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가족 관계의 빈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줬다고.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정작 자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적은 많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어색했고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은 알지만 부모의 마음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역시 자녀의 속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거리감이 생깁니다. 보고 싶지만 먼저 연락하기 어렵고 서운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친구 관계의 빈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 친구도 있었고 군대 친구도 있었고 직장 동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뤘습니다. 다음에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시간 나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한 명은 지방으로 갔고 한 명은 연락이 끊겼고 또 한 명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휴대전화 연락처를 보는데 전화를 걸 사람이 몇 명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만나기 귀찮았던 사람이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인 관계의 공백이 어느 날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빈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후배들이 찾아왔고 동료들이 위논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름이 불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자신의 역할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도 줄어듭니다.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년의 진짜 빈곤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아플 때 병원비를 내줄 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앞에서 기다려줄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웃음소리가 없다면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은 생활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사람은 삶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더 벌걸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람을 챙길 걸, 조금 더 연락할 걸, 조금 더 표현할 걸, 조금 더 함께할 걸. 바로 그 후회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은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직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보다 시간의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상대가 먼저 안부를 물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전화 연락처 속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을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잘 지내냐는 짧은 안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여러분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은 퇴직 후 7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는 괜히 민망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연락이냐는 말을 들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야, 내 전화 기다렸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왔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는 것으로 사랑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의 힘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이 단순한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떤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 건강 챙겨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그 짧은 문자 몇 줄이 수십 년의 거리감을 좁혀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산 모임도 있고, 체조 교실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문 하나를 통과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웃고 대화하고 공감할 때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매일 한 사람과 대화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인사해도 좋습니다. 동네 가게 주인과 몇 마디 나누어도 좋습니다. 산책 중 만난 이웃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연결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 하루와 누군가와 짧게라도 웃으며 이야기하는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도움받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폐를 끼치기 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도움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삶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관심 속에 있습니다. 매일의 안부 속에 있습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안부 한마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년의 행복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관계가 쌓여 내일의 행복한 노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노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의외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생활이 안정됩니다.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은 이것입니다. 돈은 생활을 지켜주지만 사람은 삶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말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통장 잔고를 떠올릴까요? 예금 통장을 떠올릴까요? 아니면 투자 수익률을 떠올릴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숫자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떠올립니다. 함께 웃었던 사람, 함께 울었던 사람,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결국 우리 인생을 채우는 것은 돈이 아니라 추억이고 관계이며 사람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병실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찾아와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멋진 차를 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함께 여행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자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삶은 점점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대부분 잃고 나서 시작됩니다. 연락할 수 있을 때 연락하지 않았던 것,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지 않았던 것,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지 않았던 것,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지 않았던 것. 그 후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만큼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생각이 나서 연락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 전화 한 통이 상대방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 준비를 재산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노후 준비는 사람을 잃지 않는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지키는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에 대비하는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그 준비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노후 자산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가족인가요? 친구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